네, 소개받은 마이크로폭스 코리아 최경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사실 시간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상적인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 방법론에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익히 좀 들어보신 내용인데, 개발 환경의 변화들, 그 다음에 기술 변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보안 점검 기준들에 대해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점검 사례로 본 4가지 유형들, 그래서 왜 4가지 모델이 필요한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왼쪽이 지금 이제 개발 환경의 변화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개발 방식은 사실 중간에 뭔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받기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익히 들어보셨던 에자일이라는 방법론이 좀 나오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발팀과 운영 간에 계속 이슈가 좀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저쪽 지금 보시는 왼쪽이 에자일 측면입니다. 에자일에서는 이 새로운 이제 데브옵스 방법론을 자기들의 어떤 실천 방법의 하나로 그냥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는 데브옵스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 마찬가지로 특정 요소 중에 하나를 에자일로 일단 서로 약간 이제 악유가 계속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기능별로 일단 쪼개서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세 번째 보시는 컨테이너 기술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산이라든지 백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클라우드 쪽으로 일단은 환경을 변화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CI/CD 또 파이프라인 잠깐 말씀 좀 드려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서 전체 여러 가지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코드 통합과 그다음에 배포의 어떤 주요 목적이고, 가장 큰 목적은 사용자 개입을 최소한 하겠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자들이 코드 커밋, 그리고 자동 빌드, 테스팅, 그리고 스테이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덕션까지 해서 가능하면 사용자 이제 개입 없이도 빠르게 코드를 통합하고 배포하겠다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희가 시큐리티를 한번 덮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좀 되겠죠. 예, 그래서 코드 단계 때에서는 개발자 측면에서 일단 셀프 테스트, 그죠? 본인의 아이디 툴에다 여러 가지 툴 같은 것도 설치해서 셀프 테스트를 하고, 나름대로 어떤 조건이 맞으면 그때 이제 커밋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트 리파지토리를 커밋을 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보통 이제 빌드, 자동 빌드, 그리고 같이 하는 것들이 들어보셨던 사스트, 소스코드 보안 약점 도구를 활용해서 점검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슈가 많았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이슈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보통 해서 자동 빌드하고 소스코드 보안 약점, 다음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취약점, 이렇게 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보시면 쭉 이제 저 밑에 보시면 CD 파이프라인 쪽에서 스테이징 쪽에서 이제 다스트, 알고 계신 아마 웹 취약점 점검 도구, 이제 보통 스캐너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URL 도메인을 딱 입력하시면은 알아서 URL 수집, 그 다음에 수집된 그 정보에다 패턴을 던져서 취약점을 판단하는 그런 다스트 기술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꼭 또 필요한 기술입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들 자동화 툴이기 때문에 사실 패턴화 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점검이 가능하지, 여러 가지 뒤에 말씀드릴 이제 기능 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툴에 의존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펜테스트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모이킹을 통해서 이런 툴에서 점검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점검을 좀 해야 되겠죠. 네, 다음 그럼 이제 보안 점검 기준들 한번 같이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상단 오른쪽에 잘 알고 계시는 탑 10 쪽에서 작년 아마 12월 달에 마지막 버전에서 2021년도 버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해서 탑 10이 사실 굉장히 좀 브로드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 점검 기준을 맞추기는 조금 어렵고 해서 보통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는 이걸 좀 조금 더 쪼개서 20개, 30개 이렇게 기준 목록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파편화된 것들이 모이킹 점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쪽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미트리라는 기관에서 지금 CW와 CV 쪽 데이터베이스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CV는 사실 취약점 제한 없이 시스템이든 네트워크이든 그런 이제 발생됐던 그런 오늘 등록됐다 그러면 2022년 이렇게 11월 3일 예를 들어서 몇 번째 등록 이런 식으로 해서 넘버링이 할당되는 부분들, 전반적인 취약점을 좀 관리하고 있는
베이스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W는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린 부분과 뒤에 소개해드릴 소스코드 쪽 얘기가 사실 CW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SQL 인젝션이다. 그럼 81번,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스크립팅이다. 그러면 79번 이런 식으로 할당이 돼서 일단은 관리가 좀 되고 있고요. 거기서 파편화된 것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국내 전공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49개가 저기서 일단은 추출해서 좀 관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상단 오른쪽이 이제 모해킹 점검 기준은 보통 이제 웹 취약점 점검,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저쪽 미트리에서 CW는 소스코드 보안 약점 점검 이렇게 기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 새롭게 등록된 건 보시면은 A4에서 인시큐어 디자인, 그래서 코딩하기 전에 사실 설계가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그리고 A8은 뭐 개발 그 다음에 배포할 때 무결성을 좀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무결성 깨지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특정 이제 노출된 파라미터를 통해서 거기 이제 리소스를 입력하는 것들이죠. 뭐 내부 도메인이라든지 IP 입력해서 내부 리소스가 들어가는 그런 취약점들이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들이 바로 이제 웹 취약점 점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표가 좀 작긴 한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탑10이 워낙 좀 브로드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20개에서 30개로 좀 쪼갤 수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여기 있는 취약점들을 모두 툴로 찾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 위에 있는 뭐 파라미터 변조, 예를 들어서 특정 파라미터를 변조해서 게시판에 있는 공지사항의 그런 내용들을 글 수정, 뭐 편집,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우회를 통해서 특정 기능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툴에서 접근하기, 즉 탐지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모해킹을 통해서만 점검이 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들 한 70% 정도는 이런 툴을 좀 자동화시켜서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밑에 지금 링크가 있는데 뭐 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전체 아마 리스트까지 좀 정리된 것들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49개 기준들이고, 그룹은 지금 전체 한 7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웹 취약점 점검 기준보다 굉장히, 이제 더 넓습니다, 범위가. 그렇죠? 범위가 넓고 이제 탐지 개수도 이제 많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일단은 툴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구분이 되는데, 특히 저쪽 두 번째 그룹인 보안 기능 쪽에서 나왔던 저기 여러 가지 기능들, 앞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저런 부분들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웹 취약점 점검 그런 도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보안 기능을 우회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툴에서 탐지해서 뭔가 작업하기에는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웹 취약점 소프트웨어, 그리고 모해킹이 좀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같이 좀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픈소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이제 보통 커스텀 코드, 이제 저희가 직접 코딩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를 보통 지정해서 하시게 되는데, 전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 그 다음에 40% 정도가 실제 커스텀 코드 말고 오픈소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통 통계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라이브러리의 취약점이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검 기준들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취약점을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라이선스 유형도 사실 이거 광고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좀 이슈가 있는 부분이죠. 어떤 내용이냐? 보시면은 좀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저 GPL 계열들을 갖다가 함부로 이제 웹사이트를 개발하시면은 잘못하면 이제 법적인, 즉 라이선스 위반 그 자체로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이슈를 걸었을 때 그대로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주의할 것들이 저런 이제 계열들, LGPL 저런 계열들을 갖다가 오픈소스를 개발하는 경우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도 같이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좀 자력될 것들이 아파치, MIT.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취약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라이선스 이용도 같이 확인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며칠 전에 나왔던 것들이 MS 쪽에서 지금 기소를 좀 당했습니다. 정식 기소는 아니고 개발자 쪽에서 이제 기소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쪽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파일럿
그래서 AI 관련된 라이브러리인데 이것들을 사용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출처를 밝히지 않았던 것 때문에 지금 개발자 그룹에서 직접 MS 이제 법적인 문제점을 내겠다. 그렇게 최근 뉴스가 좀 하나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가지 업계에서 보안 점검 필요성. 그래서 소스코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보안 약점이죠. 그냥 어느 취약,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그죠? 특정 패턴을 지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위치, A란 위치에서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취약점을, 이제 보안 약점을 확인하는 부분들. 즉, 탐지 근거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보안 약점. 대신에 뒤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웹 취약점 같은 것들은 특정 URL에 넣고 실제 어떻게 공격이 들어갔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거가 있겠죠. 이때는 이제 보안 약점이 이제 취약점으로 용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weakness에서 vulnerability 이렇게 좀 바뀌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라이브러리를 지적해서 사용하는 경우 여전히 뭐 1.45에서 조금 올려서 1.14,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버전 1.1419를 함에도 불구하고 취약점이 여전히 봤을 때 이런 경우는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이킹 필요한 것들은 잠깐 보시면은 메인 페이지 쪽에 지금 관리자 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본 결과 지금 관리자 권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문제점은 외부 입력값 입력됐을 때 이거를 서버 측에서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클라이언트 안에서, 즉 대표적인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가지고 필터링하는 결과인데, 그래서 소스북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값을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if에서 뭐 조건이 없거나 그 다음에 뭐 3보다 적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프락시를 가지고, 그렇죠. 리턴 트루 하시게 되면 사실 개발자 의도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런 로직을 우회해서 관리자 페이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요즘 이제 접속한 사용자의 어떤 인증에 지금 사용되는 그런 부분인데 JWT 토큰입니다. 크게 지금 블록은 3개로 돼 있어요. 구분자가 각각 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블록은 보통 헤더값에서 JWT 유형, 그 다음에 어떤 알고리즘 썼다 그런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통 페이로드입니다. 페이로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 깁사 인코딩 됐기 때문에 역으로 저희가 디코딩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정보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체 혹시 이런 블록들이 혹시 변조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개발자 실수로 예를 들어 시그니처를 검사하지 않는 경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 두 번째 페이로드를 일단 원래 디코딩 시켜서 다른 값에 변조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인증 우회 공격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틀에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스트, 그 다음 SCA, 그래서 오픈소스랑 보안 약점 도구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다스트, 웹 취약점 점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기적으로 일단은 모이킹을 통해서 전반적인 취약점 탐지 범위, 그런 것들 좀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급하게 좀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30초 남았는데, 그래서, 대부분 요즘 이제 CI/CD 툴에다가 연동을 해서 이제 자동화를 좀 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잘하고 있는 기업들 보시면은, 거기 모이킹 프로세스까지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수로 어떤, 통합된 UI에서 이제 각각 말씀드렸던 소스코드 진단, 오픈소스, 그 다음 웹 취약점 진단을 어쨌든 자동화시켜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모이킹도 별도로 일단 건수로 해서 같이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어쨌든 취약점 탐지 범위를 좀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